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습니다. 명품백과 고급 승용차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계급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그런 잔혹한 현실 속에서 벌어진 통쾌한 반전에 관한 것입니다.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5성급 호텔 22층. 오늘 여기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여자고등학교 75년도 졸업생들의 정기 동창회였죠. 하지만 이곳은 그냥 평범한 동창회가 아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남편 직업만 봐도 딱 알 수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 병원장, 로펌 대표 변호사. 오직 대한민국 상위 1% 계층의 부인들만 모이는 자리였으니까요. 연회장 입구에는 눈에 띄는 팻말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동창회 관계자 외출입 금지, 그리고 그 밑에는 특히 잡상인 출입 절대 불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언뜻 보면 이상한 문구 같지만 이들에게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순수한 공간을 지키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죠. 모임의 중심에는 박미숙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녀는 이 모임의 실질적인 주최자였어요. 미숙은 오늘따라 유독 싱글벙글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든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연신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얘들아, 진짜 믿기지 않을 거야. 미숙이 주변에 모인 동창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창회에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다고 해. 누구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옆에 있던 동창이 궁금했어요. 그게 말이야. 미숙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소곤소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통업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정유통 창업자께서 우리 모임에 오신다는 거야. 그분이 직접 강연도 해주신다고 하고 주변에 있던 동창들의 눈이 일제히 휘둥그레졌습니다. 정유통이라는 이름은 이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혁신한 그야말로 전설적인 기업의 창업자였으니까요. 정말? 그분이 진짜 오신다고? 누군가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 내가 거짓말하겠어? 우리 동창회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라고 확신해. 미숙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연회장 구석진 자리에는 다른 동창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정수연이었어요. 수연은 다른 이들처럼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지도 않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사실 수연은 이 자리가 영 불편했습니다. 매달 열리는 이런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자신은 이들과 어딘가 다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동창들처럼 남편의 성공을 자랑하거나 자식들 명문대 보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도 왠지 낯간지러웠어요. 수연아,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미숙이 수연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형식적인 인사의 느낌이 더 강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 수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 참, 수연아. 미숙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어요. 내 며느리 요즘 뭐 한다고 했더라? 온라인으로 뭘 판다고 들었는데. 수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혜진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 아, 인터넷 쇼핑몰? 미숙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무시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요즘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그런 거구나. 근데 수연아, 혹시 내 며느리도 오늘 올 거야? 아니야. 혜진이는 바빠서. 수연이 답하려던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윤혜진이었어요. 수연의 며느리였죠. 혜진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연회장 안의 다른 여성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실용적인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액세서리도 최소한으로만 착용했거든요. 혜진이 입장하자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 시선들은 결코 환영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네가 왜 여기에? 라는 의문과 경계심이 가득했죠. 미숙이 혜진을 발견하고는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수연이 며느리 아니니? 혜진은 시어머니 수연을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가 미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숙 이모님. 여기 왜 왔어? 미숙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건 동창회 자리인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혜진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미숙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깐. 설마 너
여기 들어올 생각은 아니지? 미숙이 입구에 팻말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못 봤어? 혜진의 시선이 잡상인 출입금지라는 팻말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정중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정유통 고모님을 뵙고 싶어서 왔는데요. 이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혜진에게 집중됐죠. 그리고 그 시선들 중에는 수연의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무언가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상황은 혜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미숙은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코웃음을 쳤어요. 정유통 고모님을 만나겠다고? 하! 미숙이 주변 동창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들었어? 이 애가 정유통 고모님을 만나겠단다. 주변에서 작은 비웃음 소리들이 피식피식 터져 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들은 혜진의 가슴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요. 정유통 고모님의 조언을 꼭 구하고 싶습니다. 혜진이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미숙이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 거 하는구나. 요즘 집에서 컴퓨터로 물건 파는 뭐 그런 거 말이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미숙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여기는 정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야. 너 같은, 뭐라고 해야 하나, 잡상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잡상인이라는 단어가 연회장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잠깐만 안 돼. 미숙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창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야. 정유통 창업자님이 직접 오시는 그런 귀한 자리라고.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품격을 잃을 수는 없잖아? 미숙은 일부러 잡상인 출입금지 팻말을 다시 한번 가리켰어요. 저기 뭐라고 써 있는지 한글은 읽을 줄 알지? 잡상인 출입 금지. 너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분위기 흐리지 말라는 뜻이야. 주변 동창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맞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인데 라고 맞장구를 쳤고 다른 누군가는 여긴격이 다른 자리야 라고 속삭였어요. 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움을 청할 만한 시선을 찾고 있었지만 모두들 시선을 피하거나 미숙의 편에 서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혜진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수연과 마주쳤습니다. 수연은 이 모든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알았지만 쉽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을 휘젓고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나서봤자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는 그리 높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수연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시선도 수연에게 향했어요. 아, 수연아, 내 며느리 좀 데리고 나가.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 수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말은 혜진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혜진아,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어서 돌아가자. 혜진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왔어요. 정유통 고모님만 잠깐 뵈면 됐어. 미숙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하네. 보안요원 불러서 당장 내보내야겠어. 미숙이 진짜로 호텔 직원을 부르려고 하자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쯧쯧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참 뻔뻔하기도 하지.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다른 이가 맞장구를 쳤어요. 혜진은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절망감이 더 컸어요. 알겠습니다. 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미숙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다음부터는 자기 주제를 좀 알고 행동하렴. 세상에는 격이라는 게 있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이 말이야. 이 말이 혜진의 등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연회장을 나갔어요. 수연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미숙은 혜진이 나간 후에도 계속해서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휴, 정말 요즘 것들은 자기 분수를 몰라요, 분수를. 온라인으로 물건 좀 판다고 해서 정유통 고모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어이가 없어서 주변 동창들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격이 다른데. 정유통 고모님 같은 분이 그런 구멍가게 장사꾼이랑 시간을 보내실 리가 없지. 수연은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습니다. 그녀만이 알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비밀은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곧 정유통 창업자가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들떠갔지만 수연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혜진이 연회장을 나간 후 수연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여전히 정유통 창업자의 도착을 기다리며 들떠 있었지만 수연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수연은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그저 평범한 60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파도처럼 가득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득한 기억이었습니다. 수연이 아직 어리고 가난한 소녀였던 시절의 이야기였죠. 그때 수연은 서울 동대문 근처의 작은 재래시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그녀는 학교를 마치고 나면 늘 어머니의 좌판을 도와야 했어요. 어머니는 시장 안 기퉁이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수연아, 손님한테 인사 제대로 해야지, 똑바로.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때의 수연은 손님들에게 허리를 굽신거리며 반찬을 포장해주는 일에 익숙했어요. 김치, 나물, 젓갈. 어머니가 밤새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수연을 시장통 아이라고 부르며 대놓고 무시하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박미숙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었습니다. 야, 정수연. 너한테서 오늘도 생선 비린내 나는 거 아니야? 미숙이 코를 막으며 놀려대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의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시장에서 일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수연은 마음속으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꼭 성공해서 당당하게 살 거야.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연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상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대신 그녀는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반찬 가게를 물려받아 더 크게 키워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주 작은 규모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만든 반찬 몇 가지를 파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수연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사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과 지독한 끈기였어요. 수연은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가장 신선한 재료를 가장 저렴하게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하루 종일 서서 쉴 새 없이 손님을 맞았어요. 발이 퉁퉁 부어 터질 것 같아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수연이네 반찬은 정말 맛있어. 이 집 김치는 진짜 우리 엄마가 담가준 그 맛이 나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수연의 가게는 눈 깜짝할 새에 시장에서 제법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통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수연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작은 가게 하나를 임대해서 반찬 전문점을 열기로 했죠. 수연아, 정말 괜찮겠니?
시장 밖은 월세도 비싸고 경쟁도 심할 텐데. 어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할 수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가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정성 가득한 음식 맛이 더해져 금세 동네 명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게, 세 번째 가게. 수연의 사업은 무섭게 확장되었어요. 그리고 30대가 되었을 때 그녀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왜 매장에서만 팔아야 하지? 집까지 배달해주면 어떨까? 그때는 아직 배달 서비스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것이 바로 미래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작은 배달 트럭 한 대를 구입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고객들의 집까지 반찬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집까지 직접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고객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요. 편하게 집에서 맛있는 반찬 드시라고 해드리는 거죠.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주문이 폭주했어요. 수연은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했고 더 많은 차량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커지면서 수연은 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지은 이름이 바로 정유통이었어요. 정성스럽게 유통한다는 의미였죠. 정유통은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성장했습니다. 반찬 배달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식품 유통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어요. 그리고 수연만의 차별화된 고객 중심 서비스 정신은 업계에서 혁신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정유통 정수연 대표, 유통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던 기사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성공과 함께 수연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개인적인 시간은 줄어들었고 인간관계도 복잡해졌어요. 특히 과거에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태도 변화는 수연에게 씁쓸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박미숙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 둘도 없는 친구인 척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수연은 과거의 상처를 굳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를 철저히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는 수연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기억들이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조금 전 며느리가 당한 그 모욕이 자신의 아픈 과거와 겹쳐지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복잡한 감정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호텔을 나와서도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 멍하니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방금 전 겪은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잡상인이라니. 혜진의 머릿속에 그 모욕적인 단어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하는 일이 거대한 대기업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정유통 고문을 만나 배우고 싶어하는 자신의 진심이 그렇게 우스운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띠리링. 혜진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도연이었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 정유통 고문님, 만났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게 잘 안 됐어. 왜? 무슨 일이야? 혜진이 방금 전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하자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당신 많이 상처받았겠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혜진이 애써 씩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께 다시 한번 부탁해보는 건 어때?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어머니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혜진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어.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관계가 늘 어딘가 어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는 마. 우리가 다른 방법을 꼭 찾아보자. 응, 알겠어. 전화를 끊은 후 혜진은 다시 고개를 들어 호텔을 올려다봤습니다. 22층에서는 지금쯤 정유통 창업자가 도착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이대로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키워온 것도 모두 그녀의 끈기와 노력 덕분이었거든요. 포기하면 안 돼. 혜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정유통에 대해 다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한편 호텔 22층 연회장에서는 정유통 창업자의 도착을 기다리며 분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연신 입구를 힐끔거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대체 언제쯤 오실까? 한동창이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야. 오후 2시에 오신다고 하셨거든. 미숙이 시계를 확인하며 답했어요. 수연은 여전히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로 더욱 말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다른 동창들의 들뜬 대화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너는 별로 기대 안 되나 봐. 옆에 앉은 동창이 물었어요. 아니야, 기대돼. 수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정유통 창업자가 대체 어떤 분일까 정말 궁금하다. 그러게 말이야. 사실 수연의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복잡했습니다. 곧 자신이 무대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사랑하는 며느리가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 한 명이 연회장으로 들어와 정중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유통 고모님께서 잠시 늦어지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0분 정도 후에 도착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숙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대단한 분이시니까 바쁘신 건 당연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초조했어요. 오늘 행사를 정말 완벽하게 치르고 싶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동창들은 계속해서 정유통과 그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유통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는 사람 있어? 글쎄, 아주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일이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성공 신화가 흔하지 않잖아. 수연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유통 창업자가 여자라면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맞아. 여성 CEO로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지. 요즘 여성들이 사업하기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런 큰 기업을 일구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 이런 말들을 들으며 수연은 자신의 험난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출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없이 무시당하고 좌절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피와 땀으로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었어요. 한편 호텔 로비에 있던 혜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유통 본사에 전화를 걸어보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임원들의 연락처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유통 창업자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혜진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쇼핑몰이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규모였습니다. 집에서 컴퓨터 한 대로 시작한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고 좋은 상품을 꼼꼼하게 골라 판매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은 월 매출이 꽤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직원도 무려 5명이나 고용하고 있었고요. 나도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정유통 고모님의 조언이 꼭 필요해. 혜진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호텔 2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야 해. 시간이 흘러 오후 2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정유통 창업자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미숙은 마지막으로 연회장을 점검하며 분주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음향시설은 괜찮은지, 좌석 배치는 적절한지, 다과 준비는 완벽한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완벽한 행사로 만들어야 해요. 미숙이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다른 동창 한 명이 미숙에게 다가와 소곤거렸습니다. 미숙아,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응? 뭔데? 수연이 말이야. 요즘 너무 조용하지 않아?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랑 대화도 좀 섞고 했는데 요즘엔 완전 혼자만 겉도는 것 같더라. 미숙이 수연이 앉아있는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수연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원래 수연이는 좀 그런 구석이 있었잖아. 우리 중에서도 제일 뿌리가 없는 애였으니까. 뿌리가 없다니. 무슨 말이야? 어머, 너도 알잖아. 수연이네 집안 얘기. 시장에서 장사하던 집안 출신이라고. 이 대화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동창들의 관심도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아, 맞다. 수연이 어머니가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셨다고 했지? 그런 것 같더라. 그래서 수연이도 어렸을 때 맨날 시장 일 도왔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사는 거래?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동안 수연은 모든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이미 수십 년간 이런 식의 뒷담화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미숙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들아,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같은 귀한 자리에 수연이 같은 애가 있는 게 좀 그렇긴 하지. 그때 미숙의 머릿속에 아주 못된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연아, 미숙이 수연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어요. 너 오늘 여기 있어도 괜찮겠어? 무슨 뜻이야?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정유통 창업자님 같은 그런 대단한 분 앞에서 너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싶어서.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숙과 수연에게로 집중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수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어머, 너 정말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미숙이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유통 창업자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잖아.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품격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너처럼 뭐랄까, 배경이 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품격? 수연이 천천히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래, 품격. 우리는 다들 그런대로 괜찮은 집안 출신들이잖아. 근데 너는 미안하지만 좀 다르잖아.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누구 하나 수연을 적극적으로 편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나쁜 애는 아니지만 미숙이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러게,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인데. 수연은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며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늘 이런 식으로 차별받아 왔어요.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수연에게는 저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엄청난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수연아. 미숙이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어요. 내 며느리도 그렇고 온라인 쇼핑몰인가 뭔가 한다면서? 그것도 그냥 시장 바닥에서 물건 파는 잡상인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잡상인이라고? 수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여 나왔습니다. 아, 미안. 너무 직설적이었나? 호호. 하지만 사실이잖아.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거랑 시장에서 물건 파는 거랑 본질적으로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미숙의 말이 끝나자 몇몇 동창들이 깔깔거리며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수연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 어머니의 그 며느리네. 대물림이야, 대물림.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하고 며느리는 인터넷으로 장사하고. 시대만 바뀌었지 본질은 똑같네. 뭐.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참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며느리까지 모욕하는 것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미숙아, 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야? 내가? 수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번개처럼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너는 진짜 품격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품격 운운해? 미숙이 발끈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단호해졌어요. 진짜 품격은 출신이나 배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에서 나오는 거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나한테 설교라도 하려고? 바로 그때
호텔 직원이 다급하게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유통 고문님께서 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잠시 후 입장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미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이었죠. 어머나, 드디어 오셨네. 얘들아, 모두 자리에 앉아. 어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야.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 수연은 천천히 연회장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곧 무대에 올라가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미숙은 수연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오직 입구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이 평생토록 존경해온 정유통 창업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두근 마구 들떠 있었거든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자리에 반듯하게 앉아서 정유통 창업자의 등장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숙은 무대 앞에 서서 위풍당당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친애하는 동창 여러분, 미숙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오늘은 우리 동창회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두들 기대에 가득 찬 상기된 표정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혁신을 이끌어 오신 분. 작은 시작에서 거대한 성공 신화를 일궈내신 바로 그분을 말이죠. 미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동창들을 의기양양하게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평소에 그분을 얼마나 존경해 왔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이런 엄청난 성공을 이뤄내신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지. 그때 미숙의 시선이 문득 수연이 앉아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정수연, 쟤 어디 갔지? 미숙은 잠시 의아해했지만 곧 다시 마이크에 집중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창들의 기대감이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혹시나 하며 명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더욱더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대한민국 유통 신화의 주역, 정유통 창업자이자 고문이신 미숙이 잠시 극적인 순간을 위해 멈춘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뒤쪽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동시에 향했어요. 그런데 나타난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외부인이 아니라 평소에 늘 보던 그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동창이었거든요. 정수연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미숙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수연이 무대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잠깐, 뭐야?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왜 무대로 가고 있지? 미숙의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수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유통 고문님이 오시는데 미숙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미숙으로부터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건네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수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정수연입니다. 뭐라고? 미숙이 말을 더듬거리며 되물었어요. 수연은 천천히 동창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자신을 시장통 아이라며 무시하고 잡상인이라며 조롱했던 얼굴들도 똑똑히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고 계신 정유통 창업자. 그게 바로 저입니다. 연회장은 더욱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군가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어요. 미숙이 가장 먼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너가? 설마? 네, 맞습니다. 수연이 또렷하고 확실하게 답했어요.
정유통을 설립한 정수연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이 그제야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정말이야? 진짜 수연이가? 믿을 수가 없어. 헐. 미숙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존경하고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던 그 정유통 창업자가 바로 자신이 평생 무시하고 멸시해온 동창 정수연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거짓말이야. 미숙이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너는 그냥 평범한 뭐예요? 수연이 조용히 하지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냥 시장에서 자란 것. 맞습니다. 수연이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저는 동대문 재래시장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반찬 가게를 도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죠. 동창들이 더욱 당황했어요.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출신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가난했던 경험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수연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 정성으로 서비스하는 법, 그리고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 시장 바닥에서 배웠거든요. 털썩. 미숙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거든요. 정말 너였어? 미숙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어요. 네, 맞습니다. 수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답했습니다. 그때 한동창이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내서 정유통 창업자를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창업자 소개란에 있는 흑백 사진을 확인한 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맞다. 정말 수연이야. 사진이 똑같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평생을 근본 없다고 무시해온 동창이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기업가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왜? 한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수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친구라면 제가 누구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상관없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이 말이 동창들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얄팍하고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수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해졌어요. 오늘 제 며느리가 당한 일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더욱더 창백해졌어요. 오늘 오전에 혜진을 잡상인이라며 모욕하고 가차없이 쫓아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제 며느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착한 아이입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누구보다 정성껏 운영하고 있고 더 크게 성장하고 싶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동창들의 시선이 점점 미숙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제 며느리를 잡상인이라고 부르며 이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그것도 바로 저를 만나러 온 그녀를 말이에요. 이제 미숙은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자신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그 심각성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거든요. 무대 위의 수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소심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진짜 CEO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진정한 품격에 관한 것입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수연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미숙은 자리에 주저앉은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품격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수연이 천천히 운을 뗐습니다. 돈이 많으면 품격이 있는 걸까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품격이 있는 걸까요? 온몸에 명품을 휘감으면 품격이 있는 걸까요? 동창들 중 몇몇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들이 평생토록 믿어온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바로 그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죠. 미숙이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치자 미숙은 다시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며느리는 오늘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잡상인이라는 말을 들으며 이 자리에서 무참히 쫓겨났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한 그 잡상인의 시어머니가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존경에 마지 않던 정유통의 창업자였습니다. 연회장이 더욱더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수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히고 있었거든요. 박미숙 씨, 수연이 미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저를 아주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에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답했어요. 수연아. 나는 정말 몰랐어. 정말 몰랐나요? 수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건 제가 정유통 창업자라는 사실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누구보다 충분히 잘 알고 있었잖아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저를 시장 출신이라고 무시했습니다. 뿌리가 없다고, 근본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 며느리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모욕했죠. 수연이 무대에서 내려와 미숙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런데 당신이 평생 존경해온 그 정유통 창업자가 바로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그 뿌리 없는 시장 출신이었다면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미숙의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당신은 단순히 저 한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은 거예요. 그때 수연의 스마트폰이 윙 하고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온 것이었어요. 수연이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픽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벌써 시작됐네요? 수연이 툭 내뱉듯이 말했어요. 뭐가? 한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 며느리를 쫓아내는 그 장면이 누군가에 의해 고스란히 촬영되었답니다. 그 영상이 지금 소셜미디어에 빛의 속도로 퍼지고 있네요. 미숙의 얼굴이 이제는 새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갔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수연이 계속 말했어요.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제 며느리를 쫓아낸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신상을 찾고 있더라고요. 미숙이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잡상인 출입금지라는 팻말도 함께 찍혔고 저희 동창의 이름도 나왔답니다. 아, 그리고 당신 이름도 실시간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강남 사모님 갑질이라고. 안 돼. 미숙이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몇몇 언론사에서도 제게 연락이 왔어요. 계급차별, 갑질 논란에 대한 심층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동창들이 웅성웅성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마저 이 끔찍한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밀려왔거든요. 수연아, 그걸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한 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저 사실 이 세상에 알려진 것뿐이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털썩 미숙이 결국 수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수연은 차가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 영상. 그거 당신이면 없앨 수 있잖아. 당신은 정유통 회장님이잖아. 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수연이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왜 제가 수습해 드려야 하나요? 미숙은 더욱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이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말했어요. 제 며느리가 받은 그 깊은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줄 건가요? 당신이 그 착한 아이에게 퍼부은 그 모욕적인 말들은 대체 누가 보상해 줄 건가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동창들이 깊은 반성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거든요.
수연은 다시 무대로 천천히 올라갔어요. 이제 진짜로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연이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남을 무시하고 짓밟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데서 오는 거예요. 동창들이 넋을 잃고 수연의 말에 집중했어요. 저는 시장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제게는 가장 큰 자산이 되었어요. 고객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는 법, 정성으로 서비스하는 법을 바로 거기서 배웠거든요. 수연의 목소리에 뜨거운 힘이 실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든지 간절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과 정성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몇몇 동창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부끄러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거든요. 수연의 강연이 끝나고 연회장은 한동안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소화하느라 바빠 보였어요. 그들이 평생을 진리처럼 믿어온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미숙은 여전히 자리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미 인터넷에서는 강남 5성급 호텔 동창회 갑질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영상과 기사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수연이 무대에서 내려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몇몇 동창들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 한 동창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른 동창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수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요. 그때 수연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혜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유통 창업자가 어머니시라고. 맞아. 수연이 확인해줬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정유통을 오늘 동창회에서 다 밝혔어. 그리고 네가 오늘 오전에 당한 일도 함께 다 말했고. 전화기 너머로 혜진의 놀라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런 큰 비밀을 갑자기 다 밝히시면. 괜찮아. 수연의 목소리가 비로소 따뜻해졌어요.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해.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오늘 일 때문에 어머니가 힘드실 필요는 없어요. 수연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며느리의 이런 착한 마음씨가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혜진아,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그래? 그럼 이따가 집에서 보자. 할 이야기가 아주 많아.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창들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 미숙은 구석에서 혼자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미숙에게 다가갔어요. 박미숙 씨. 미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봤어요. 눈이 퉁퉁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숙이 거의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에요. 수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나 정말 잘못 생각하고 살았어. 품격이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하나도 몰랐어. 수연이 가만히 미숙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니 다행이네요. 수연아, 네 며느리한테, 혜진이한테 꼭 사과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수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진심이라면 방법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로만 하는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뜻이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말이죠. 미숙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연회장 밖에서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갑질 사건에 대한 취재를 위해서였어요.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수연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어요. 뒷문으로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은 참으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비밀을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혜진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도연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수연을 보자마자 달려와 반겼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도연도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정유통 창업자가 맞으세요? 혜진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맞아. 수연이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애타게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정유통 고모님이 바로 제 시어머니셨단 말씀이세요? 혜진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제가 철없이 정유통 고모님 만나고 싶다고 할 때마다 답답하지 않았어. 오히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대견하고 기특했어. 그런데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수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 너에게만은 몇 번이나 말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너 혼자 그 비밀을 알고 있기에는 그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았거든.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나에게 의존하지 않고 너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어. 혜진은 깊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함께 해보자. 수연이 혜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어요. 네 쇼핑몰을 더 크게 키워보는 거야. 정말 의미 있는 사업으로 말이야. 정말이요. 어머니? 그래.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요? 진짜 품격 있는 사업을 해야 해.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따뜻한 사업 말이야. 혜진이 눈을 반짝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수연은 수십 년 만에 정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나 자유로운 기분을 주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거든요. 며칠 후 미숙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진심을 다해 쓴 사죄의 편지와 함께 앞으로 남은 인생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하며 살겠다는 굳은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혜진의 온라인 쇼핑몰은 정품격, 정핑거, 쇼핑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리뉴얼 오픈했어요. 진짜 품격 있는 소비를 모토로 하는 그런 멋진 쇼핑몰이었죠. 수연과 혜진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과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깊고 따뜻한 감동의 사례가 되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고 세워주는 데서 나온다는 그 소중한 진실을 말이죠.